네, 안녕하세요. 네, 15장입니다. 115장. 15장입니다. 15장은,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도를, 잘 수행했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그 아름다운 어떤 노래와 같은 그런 이제 시와 같은 표현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봐서는 상당히 멋있는 거가 많이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아 도를 잘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전 정도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왕필본입니다. 왕필본에 보면은 고가 옛날이죠. 고지 선위 사도. 고 옛날에 선이라는 건 뭘 잘하다, 선을 갖다 베풀다, 잘하다. 이 사라는 게 뭐예요? 사라는 게 선비사자죠. 선비의 도가 벼랑간에 뚱딴지 같이 선비의 도가 나온 거예요. 선비의 도를 잘하는 사람은 자 아주 미세하고 묘하고 아주 깊고 잘 통해 있어서 또 너무 깊어서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심불가식입니다. 그러니 무릇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그 모습을 표현한다. 이제 억지로 그 모습을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왜 벼랑간에 선비가 나왔을까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을본을 찾아봐야 됩니다. 갑본, 을본은 뭐라 해야 되냐. 갑본은 훼손이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을본을 보면 고지, 선위, 도자라고 돼 있어요, 도자. 그 다음에 미묘현달이 되는데 현통이 됐죠. 여기는 현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이게 사가 도가 왔죠. 그러면 이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이 도경에서 얘기하는 건 도를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선비에도 유학자의 도가 벼랑간에 왜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에요. 벼랑간에 왜 노자는 이거 있잖아요. 노자는 지금 왕한테 하는 얘기나 왕이나 왕족, 제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벼랑간의 선비? 공경대부 선비가 나왔다. 이 선비 우의정 좌의정이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를 과거 백서본이 없었을 때는 왕필본 이거 가지고 야, 이 사가 무슨 뜻이지? 이거 벼랑간에 왜 사가 왜 나왔지? 근데 아니야, 선비일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곡이 되는 수가 많아 있었습니다. 왕필본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도다. 도라고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기서 옛날에 도를 잘 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미세하고 묘하고 아주 깊고 통해 있다. 이걸 또 미묘하고 현통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본하고 왕필본은 도냐 사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은 측정하다, 헤아리다 뜻이 측의 의미입니다. 왕필본에는 백선 현달이라고 돼 있고 현통 이게 차이가 나죠. 이건 뭐 별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미묘현통이라는 말에 이걸 이렇게 하는 미하고 묘하고 현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미묘하고 현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주역 건께 있죠. 주역 건께를 보면은 자 건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6개인데
요 괴사라고죠. 요 괴사가 원형 이정이다.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 그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원코, 형코, 건개,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방식입니까? 이건 주자 방식이에요. 주자. 주자는 원형, 이정을 따로따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정의천 역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전하고 본이 같이 있으니까 역전의 정의천은 원형하고 이정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원형이라는 게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이정이랑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 이건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책 우리가 이거 있는 그 가장 주자하고 정의는 어떻습니까? 아삼육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 정의천의 다음 세대가 주자거든요. 정의천, 정명도 해가지고 이제 이정이라 그러죠. 이정. 이정. 정씨가 두 명에서 정의, 정호. 그래서 정호도 주역에 되게 밝았어요. 근데 정호는 약간 심하게 치우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장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게 형입니다. 형. 동생은 이제 이 정인데 정의 거를 받은 게 주자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이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에서 건깨가 가장 중요한 꾀 아닙니까? 건깨 괴사를 해서 하는데 이 중요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자가 서로가 봤을 때. 네,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고. 자, 우선 이 미묘연통이다. 미묘연통. 이게 어느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그 사기 노장신앙열전에서 노자가 공자를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뜻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자가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사마천 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훌륭한 장사꾼은 상품을 깊숙이 저장해두고 가게는 텅 비어 공허한 듯하고 군자는 훌륭한 덕을 갖고 있지만 외모는 어리석은 듯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예요? 공자에게 외모적인 교만한 기와 욕망을 버리라. 훈계를 한 거죠.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유학자이 봤을 때는 아주 속이 불불 끓는 거죠. 이 사기 말이야. 이 사기 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 이거 없다는 거예요. 왜? 사기에 있는 내용은 춘추 보고 뭐 보고 다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기를 갖다가 성균관에서 사기 강의합니까? 안 해요. 사기야, 사기는 안 해요. 춘추만 해요, 춘추. 어느 왕 때 뭐가 있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지, 뭐. 춘추 공양전이라든가, 춘추 좌시전이라든가. 춘추도 이제, 춘추 자체는 공자가 썩었다고 하고, 공양전, 좌시전, 뭐, 무슨 전에,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춘추 좌시전을 제일 많이 읽죠. 저도 이제, 춘추 좌시전을 봤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이게 모아서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가 이런 거를 갖다 정리한 내용인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교에서는. 자, 이거 봐요. 노자가 공자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기와 욕망을 버리라. 아주 기분 나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노자를 갖다가 이 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석을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학의 입장에서. 근데 찾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왜? 차원이 틀린 얘기거든요. 지금 유학의 도하고 노자의 이 상도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이란 얘기지, 이제. 아니, 너는 상행선, 하행선이 아니고 나는 하늘선이에요. 이런 차이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고 이제 모습을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보겠습니다. 자, 그 표현하는 방법이 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왕필번은 왈을 안 썼습니다. 예, 언, 약, 동, 천, 섭천. 섭천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주역에 보면 이섭대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섭대천.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어디 가는 게 좋다는 뜻이죠. 자, 섭천. 강을 건너는데 언제 건너요? 동. 겨울에 강 건너면 어떻습니까? 강 얼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이. 어떻게 건너야 돼요? 그 모습이 어떤 거냐. 조심스럽게 싹 이렇게 건너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뭐 같다. 유해. 약, 외, 살인. 이 사방에서 뭐예요? 사방에서 뭔가 그 낯선 사람들이 오고 있는 듯한 모습. 여기 쳐다보고 여기저기 전부 낯선 사람이고 이 강은 또 얼어있는 강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어떤 그 모습이 응? 조심스러운 모습일까요? 자, 그 다음에 엄회기약용. 엄숙하다 이거야. 그 모습이 엄숙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장자 대성사 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호 기고 이 불견이다. 여호 기호. 옛날에 진의에는 여호 기호 이 불견이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여라는 거는 모습이죠, 모습.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는 어조사이고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요. 아, 그 모습이요. 이게 술잔이지만 모나지만 이걸 꼭 견지하지 않는다. 자, 그 모습이요. 모난 술잔이지만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다. 주자는 요거 여를 어떻게 해석했나 볼까요? 주자는 여를 논어 향당편에서 나오는 여여여야 여여여여 에서 여여를 몸가짐이 법도에 꼭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지금 얼음을 딱 타고 이렇게 건널 때 사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모습이 뭐 법도에 맞는 모습이라는 거죠. 법도에. 아주 조심스럽게 법도에 맞는 모습. 이 사방의 이웃에 대해서 왕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방의 인적국이 연합하여 주국을 공격하니 어쩔 수 없다.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 화상공 볼까요? 화상공은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주위의 사방 이웃이 그것을 알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뭐야? 신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 또 모습입니다. 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해. 해는 어조사니까 환해. 약은 뭐뭐 갖다 대. 약, 빙지, 장석. 얼음이 이게 장차 녹는다. 해석하다 녹는다. 얼음이 장차 녹는 듯한 모습이고.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라는 것은 통나무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환이라는 거는 지금 이 모습이죠.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모습입니다. 모습은 얼음이 녹는 듯하다. 빙지 장석이고 돈은 기약박 통나무같이 두터운 모습이다. 두터운 모습은 통나무 같다. 그러니까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중하고 또 이렇게 이런 여인 모습하고 두터운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왕필본 보겠어요. 왕필본하고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왕필본 보겠습니다. 광은 뭡니까? 광은 넓은 거는 골짜기 같다. 골짜기 같다. 이 혼탁한 거는 뭐, 흐릿한 것은 탁한 물과 같다.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춘이 탁하다는 탁자거든요. 여기 탁자, 그래서 이 탁한 모습이 먼저 왔고, 이 장은 광인데, 이게 두 번째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본하고 왕필본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왕필본은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모습은 골짜기 같고, 이 흐릿한 모습은 물과 같다. 탁한 물과 같다. 이게 도를 갖다가 잘 수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상당히 길군요. 자, 여기 누가 대명사입니다. 누가 능히 can이죠. can. 탁이 정지 서청. 누가 이 탁한 것을 고요하게, 그것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미꾸라지가 막 물을 들면 흐리죠. 근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고, 뭐 이렇게 깔아니까 맑아지는 거죠. 또 누가 안이 구동, 이 편안함을 오랫동안 움직여 가지고 서서히 살게 하겠는가. 이게 도를 잘 행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자는 어렵습니다만은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누가 이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편안함을 오랫동안 움직여서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 뭐가 탁이정이라는 말과 탁이정이라는 말, 안이동입니다. 탁한 것과 안정적인 것의 대꾸와 고요한 것과 움직이는 것의 대꾸가 중심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시기를 말하는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이 이를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는 것이고, 안이라는 것은 고요한 정의 시기인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이 이를 움직이게 하여 다시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필은 어두움으로 사물을 다스리면 밝게 될 것이고, 혼탁함으로 사물을 안정시키면, 편안함으로 사물을 움직이면 사물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도가 나오죠. 이게 차도, 그러한 도입니다. 여기 도를 잘해야, 여기 왕필본의 맨 처음에 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도란 얘기예요. 그 도를 보존한다. 그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채우고 싶지 않은, 채우면 원하지도 않죠. 뭘 채우고자 하는 거야, 뭘. 우리가 저기 하늘과 땅에서 천지 인 아닙니까? 가운데 인.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게 에고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고로 채워지면 하늘의 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스피릿하고 바디가 죽어서 그냥 땅속에 들어가갖고 영원히 이 도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채워지면 그렇게 타는 얘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장폐 불신성.
신성을 이게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린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린다. 는 것은 가릴 수 있다. 새롭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간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비워야지 이게 우리가 도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자신을 안 비우고 이거는 인간의 에고죠. 에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에고가 되면 야망이 생기죠. 야망이 생기고 뭐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투쟁이 생겨가지고 경쟁이 생기고, 이걸 딴 사람들을 그러면 뭐예요? 이 투쟁에서 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기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한다. 그런 사람 많죠. 이렇게 막 우리 그 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탈법을 저질러서 일단 돈을 벌고 나면 나중에 기부도 많이 해줘. 때 되면 뭐 그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에고에 가득 찬 행동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돈을 갖다가 마음을 비운다는 게 아니거든요. 채워짐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욕심불사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계곡의 신이 곡신이 아니고 욕망의 신, 욕망의 신은 불사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능패의 불성인데, 여기는 능패 불신성, 신성이란 말이 들어가죠. 새로운 말이, 그죠? 새로운 말이 들어간 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그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 보면은 패죠. 패는 가리다는 건데 볼을 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을 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을 복. 도를 간직한 도에 돌아간 사람. 도를 돌아간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 봐서는 도를 여기 이거의 쟁점은 도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형용이 돼서 결국에는 이런 자기 자신이 채워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를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채워지면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에고라고 보는 거죠. 에고라고. 이 가운데 이제 참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이 에고 속에 이 가운데 참나가 있어가지고 이 참나를 찾으면 막 에고 속에서 참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뭐 이게 선을 해서 찾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요가를 해서 찾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